탐나는 김서연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다. 아이의 아버지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서연은 작은 식당에서 일했지만 월세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다. 아기는 자주 아팠고 분유값은 계속 올랐다. 그녀는 밤마다 아이를 안고 울었다. 이 아이를 굶기게 할까봐, 제대로 키우지 못할까봐. 결국 그녀는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다. 이름은 김도연이었다. 도연을 안고 마지막으로 서류에 서명하던 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직원은 아이를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 눈빛이 서연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시간은 흘렀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일했다. 낮에는 식당, 밤에는 청소 아르바이트. 몸은 지쳤지만 돈은 조금씩 모였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시 시작하자. 과거를 묻자.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몇 년 뒤 서연은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이름은 박진우.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다.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고 말수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말했다. 아들이 있습니다.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몇 살인가요? 7살입니다. 입양한 아이입니다. 입양.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을 세게 쳤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사연은 있다. 자신도 그렇지 않은가.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진우는 과장하지 않았고 허세도 없었다. 아이 이야기를 할 때만은 얼굴이 달라졌다. 책임감과 애정이 분명했다. 어느 날 서연은 진우의 집에 초대받았다. 거실에는 작은 책장이 있었고 그 위에 아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년. 이름은 박민준이라고 했다. 서연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낯설지 않았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민준은 조심스러운 아이였다. 안녕하세요. 또박또박 인사했다. 서연은 무릎을 굽혀 눈을 맞췄다. 아이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흔들렸다. 어딘가 익숙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괜한 감정이다. 시간이 지나며 서연은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삶에 들어갔다. 민주는 공부를 잘했고 특히 그림을 좋아했다. 종이에 집을 자주 그렸다. 정문이 크고 마당에 나무가 있는 집. 그리고 늘 그 옆에 여자 한 사람을 작게 그려 넣었다. 진호가 물었다. 이 사람은 누구니?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나요. 그 말에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생각난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딘가에 남아있는 사람. 그녀의 숨이 잠시 멈췄다. 진우는 과거를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를 입양하게 된 사연을 간단히 설명했다. 보육원에서 만났습니다. 유난히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처음 안았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울지 않고 바라보던 아이. 그 장면이 떠올랐다. 몇 살 때 입양했나요? 2살 무렵이었습니다. 정확한 생일은 기록이 불분명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계산이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세상에 같은 사연은 많다. 스스로를 억눌렀다. 섣부른 생각은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단서들이 마음을 흔들었다. 민준의 왼쪽 어깨에 있는 작은 점, 도연에게도 있었다. 아이가 어릴 때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특이한 위치의 점이네요. 어느 저녁 민준은 고열로 쓰러졌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았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진우는 놀랐다. 아이를 키워본 적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천천히 말했다. 예전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말하지 않은 과거가 놓여 있었다. 며칠 뒤 서연은 혼자 보육원을 찾았다. 예전 건물은 리모델링되어 있었다. 기록 보관실에서 오래된 서류를 요청했다. 담당자는 신중하게 확인한 뒤 한 파일을 꺼냈다. 김도연 생년월일, 특징 왼쪽 어깨에 작은 점, 2살의 입양, 입양인 박진우, 서연의 시야가 흐려졌다. 종이 위 이름이 또렷했다. 종이 위 이름이 또렷했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민주는 도연이었다. 그녀가 품에 안고 떠났던 그 아이, 그리고 지금은 그녀가 사랑하게 된 남자의 아들.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졌다. 기쁨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았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흘러갔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폭풍 속에 있었다. 집 문을 열자 민준이 달려왔다. 엄마, 아이는 무심코 그렇게 불렀다. 잠시 멈췄다. 아니, 서연 아줌마. 그 한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엄마, 아이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일까? 진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준이 요즘 서연 씨를 많이 따릅니다.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끝이 떨렸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평생 숨겨야 한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나 다른 이름으로, 다른 아버지의 아들로. 운명은 이렇게 잔인하게 돌아오는가? 아니면 기회를 주는 것인가? 이 선택이 세 사람의 삶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다. 어떻게 말을 꺼낼 것인가? 혹은 정말 꺼내야 하는가? 민주는 방에서 나오며 서연을 보았다. 서연 아줌마, 아침 먹을래요? 그 웃음 속에서 과거의 그림자를 봤다. 진우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눈치챘는지 물었다. 어제 저녁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했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진우는 믿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눈빛으로 드러나니까. 며칠 후 민준의 학교에서 학예회가 있었다. 그림을 전시하는 자리였는데 민준은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를 차지했다. 작품에는 작은 점 하나가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민준의 손길, 그림에서까지 익숙한 흔적이 느껴졌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확신이 점점 더 커졌다. 그날 저녁 서연은 결심했다. 단어 하나가 입술을 스쳤다가 사라졌다.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 씨, 뭔가 숨기고 있죠.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보여주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민주는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림을 보고 있었다. 진우가 천천히 말했다. 이게 진짜라면 우리 아들이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서연은 눈물을 참았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민준아, 나랑 잠깐 이야기할까?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민준에게 달려가 품에 안았다. 아이는 처음에는 놀란 듯했지만 곧 팔을 벌려 안겼다. 진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건너 서로를 찾아왔다. 며칠이 지나고 일상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민주는 다시 학교에 갔고 서연은 일터로 돌아갔다. 하지만 집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생겼다. 진우와 서연, 그리고 민주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과거의 상처와 혼란은 남아있었지만 사랑과 책임으로 조금씩 메워졌다. 서연은 어느 날 밤 민준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았다. 창밖에는 달빛이 조용히 비쳤다. 손에는 민준이 그렸던 그림이 들려 있었다. 그림 속 작은 점 하나,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연결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모든 선택과 결정을 사랑과 책임으로 채우겠다고. 진우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흐르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민준이 방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는 그녀가 잃었던 시간과 상처를 조금씩 지워주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과거의 아픔이 오늘의 행복으로 이어졌다. 운명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서연은 깨달았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라도 결국 진심과 책임이 모든 것을 연결해 준다는 사실을.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과거와 현재가 이어진 자리에서 서연, 진우, 그리고 민준. 세 사람의 가족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시간이 흘렀다. 서연, 진우, 민준 세 사람은 이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침에는 민준이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가고 진우는 커피를 준비하며 신문을 펼쳤다. 서연은 남편과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이 이들의 하루를 망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는 서로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민준은 이제 도연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민준이라는 정체성도 잃지 않았다. 그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주었다. 엄마, 나 이제 두 이름 다 좋아요. 핑 돌았지만 웃음을 지었다. 아이의 마음이 안정되었다는 신호였다. 진우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아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서연과 함께 과거를 잊지 않고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서연 씨, 우리가 함께라서 참 다행이에요. 진우가 어느 날 밤 그렇게 말했을 때 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운명은 잔인했지만 결국 그들을 이어주었다. 가족이 된 후 작은 사건들이 세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민준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서연과 진우는 함께 박수를 쳤다. 민준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엄마와 아빠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놓았을 때 그 순간은 서연에게 과거의 눈물과 두려움을 한 번에 씻어내는 경험이었다. 하지만 운명이 준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서연과 진우는 민준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 속 작은 도연은 바로 민준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운명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지키느냐를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 세 사람은 과거를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친구와 가족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지냈다. 과거의 선택으로부터 오는 죄책감과 후회는 남아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과 책임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제 서연은 자신에게 속삭였다. 당신은 충분히 강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 가족. 세 사람의 하루는 평범하게 흘러가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행복과 감사가 깃들었다.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서연은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고 진우는 민준의 숙제를 함께 보며 조언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셋은 거실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운명은 그들을 시험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통해 그것을 극복했고 더 강한 가족으로 거듭났다. 도연, 민준, 서연, 진우. 이제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책임이었다. 서연은 민준을 재우고 진우와 함께 거실에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린 진짜 가족이에요. 진우가 속삭였고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긴 여정 끝에 얻은 평온,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애들, 세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과거의 상처가 아닌 서로의 존재로 오늘을 채우고 있었다. 운명이 다시 어떤 시험을 줄지 몰랐지만 서연과 진우, 민주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세 사람의 삶은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날들로 이어졌다. 과거의 눈물은 이제 웃음으로 바뀌었고 상처는 서로를 잇는 끈이 되었다. 운명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세 사람 모두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랑과 책임, 그리고 진심으로 연결된 가족으로서.